더불어민주당 공천 막바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야말로 막차를 타고 들어오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후보로 선출된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 모시고 자세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첫 출연하신 분들께는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세상이 워낙 어지러워서 뜨거운 연대 인사 그리고 너무 사나워서 평화의 인사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하얀 카메라 보시고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어제 확정된 정말 따끈따끈한 후보 조수진입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고요. 변호사로 또 제가 유튜브에서 알릴레오 북스 진행하고 스펙스 진행해서 여러분들 많이 뵀었고 사실 요 프로그램도 너무 사실 여러 번 잘 보고 애청자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셨다니까 제가 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이 오전 11시에 있었는데요. 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굉장히 후끈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제가 어제 이제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평당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급하게 연락을 받고서 갔는데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환호를 서로 하시면서 으쌰으쌰하고 우리가 꼭 이번에 정권 심판하자라고 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님께서 다른 후보님들의 둘러싸여서 사진 찍고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잠깐만 여기가 제일 급해 여기가 급해 하면서 막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이고 뭐 축하합니다 이러시면서 해주셔가지고 감사했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특별히 당부한 뭐 그런 건 없습니까? 메시지 이런 거?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냥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좋은 덕담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분들은 다 민주당 점퍼를 입으셨는데 유독 조수진 후보만 점퍼가 없어요. 예, 뭐 운동화도 주신다, 뭐 이런 분들이 뭐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이제 막 웃으신 게 제가 어제 정말 제가 마지막 후보로 확정된 거거든요. 저희 서울 지역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퍼 맞출 시간도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파란 옷을 입고서 간 거예요. 그래서 참 조 변호사님은 점퍼 없죠, 조 후보님은 점퍼 없죠 이러시면서 또 이제 구두 보시더니 민주당이라고 새겨진 그 운동화가 뭐 커스텀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후보들이요? 그래서 240 그 사이즈 물어보고 발 사이즈 TMI를 그러면서 얼마예요? 운동화 줄게요. 이런 분도 있으셨고요. 그렇구나.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성원을 받으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계시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 지원 유세 과정에서 숫자를 다 가감없이 공개를 하셨어요. 이걸로 끝냅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 지역 좀 다니셨을 텐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잠바랑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등록을 아직 못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예,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캠프를 꾸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로 강북을 당원분들과 또 이제 지역 분들께 그냥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구를 돌아보진 못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지역에서 50% 넘게 권리당원분들이 저에게 투표해 주셨다고 해서 솔직히 좀 감동하고 좀 그랬어요.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번 선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물론 이제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 선거에서 지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또 의회를 좀 독립적으로 좀 지킬 필요도 있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야말로 막차를 타고 민주당 후보가 된 셈인데 인터뷰 하시는 것마다 언론으로부터 좀 비판을 받으십니다. 조선일보가 2시간 전에 올린 기사를 보면 박용진 꺾은 조수진 유시민이 길에서 배지 주었다 하더라.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맥락의 얘기일까요? 아니 저 굉장히 좀 악의적이라도 이렇게 악의적일 수가 있나 하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아침에 이제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제가 정말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경선 승리하고 네. 처음으로 공중파에 나간 거기 때문에 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것이 제 개인 역량으로 승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정치에 뛰어든 지 5일째입니다. 그래서 닷새째. 그럴 리가 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 알고 있고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 배지를 주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약간의 이제 농담을 했는데 근데 그 부분만 떼서 네. 유시민 배지 주었다 한 조수진 깔깔깔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쓰신 아이고야.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전체 인터뷰의 내용은 예. 그런 맥락이 아니었어서 아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처음에 경선 2인 후보로 확정됐을 때부터 해가지고 뭐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약간 조금 기사를 많이 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출발한 후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제 공중전 차원에서라도 언론에 많이 나가셔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악의적 보도가 쏟아지면 이 참 어려울 것 같다 후보로서 이제 그런 생각도 네. 들고. 아니,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의도가 뭘까?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경선이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까지는 경선이 워낙에 국민들께서 많이 네. 지켜보셔서 네. 뭐 흔히 말하는 뭐 억으로 네. 뭐 하려고 한다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오늘쯤 되니까 아직까지 나를 왜 이렇게 주목을 하는가 이 많은 지역구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당에서 공천 으로 많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저를 흠집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재점화를 해보려고 이러는 건가?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선거 국면에서 사실이 어떻게 됐든 뭐가 왜곡이 막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후보로서 언론과의 접촉을 늘려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근데 참 분열적 관점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경선 탈락이 확정된 다음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 달 동안 가끔 나와 몰래 영화 트루먼 쇼를 찍는 줄 알았다.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전화를 직접 하셨다고요. 후보님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선이 끝나자마자 결과 발표되자마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뵙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예 저도 박용진 후보가 먼저 그래서 저도 예. 아이고 예 저도 안 그래도 뵙고 싶었습니다. 네, 한번 네. 뵈야 되잖아요. 저 그렇죠. 뵈야 된다고 예, 합니다. 예. 이제 같은 지역에 이제 같은 당 이제 인재들이고 네. 그래서 저도 화답을 하고 아주 그래서 좀 좋은 만남을 가져서 저희가 강북을에서 하시던 사업들을 네. 승계를 빠르게 하고 그리고 위용을 빨리 좀 갖추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조만간 만나 뵐 거예요. 네. 그 전직 국회의원, 아니, 지금 현직이지만 이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박용진 후보의 도움도 필요한 게 사실일 텐데 네. 박용진 후보가 손잡고 같이 띄워줄까요? 20일 남은 기간인데. 그렇다면 훨씬 선거가 수월해지겠죠. 아니 저는 그렇게 바라죠. 네. 그렇게 바라고 사실은 제가 정봉주 의원님께도 경선 2인 후보가 됐을 때 이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그 기자회견 하시기 전에 네. 정봉주 의원 또 미리 또 알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알리려고 하면서 뵌 적도 있고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또 이승훈 변호사한테도 사실 전화를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뭔가 죄송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당에서 지역에 헌신하고 계속해서 활동하시고 기반을 다져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러 국면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경선 후보로 확정이 돼서 송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정봉주 의원님이 그게 왜 조변이 미안합니까? 당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된 겁니다. 이렇게 좋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박용진 의원님께서 같이 저를 다녀주시면 너무 좋고 당에 다 이제는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다 우리 당의 자산이잖아요. 네. 저 박용진 의원님, 뭐 정봉주 의원님, 이승훈 변호사님 전부 다 네. 후보님 전부 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된 모습을 보이면서 네.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릴 생각입니다. 아, 조수진 통합선대위. 이것도 또 지금 마음 보고 있으실 텐데. 이제 아니, 근데 모신 저는 분에서. 그런 일종의 이제 그런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면 그러면 강북을에 계신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흔쾌히 그렇다면 조수진 후보에게 한 표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승훈 변호사, 박용진 의원, 정봉주 의원, 뭐 조수진 후보 이렇게 다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이 함께 통합선대위를 꾸려서 강북구를 세트로 돌아다니면서 네. 20일 동안 캠페인을 한다면 저는 굉장한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더 네. 낮춰서 네. 더 몸을 낮춰서 좀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네. 인사도 드리고 왜냐하면 그분들 덕에 사실 제가 지금 후보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분들이 네. 다 다져오셨기 때문에 네. 특히나 박용진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차 탄 사람이 됐는데 이 강북을의 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여자라기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배지 주었다 이 얘기 이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결합했지만 이렇게 좀 더 통합적인 모습으로 해서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강북을의 참일꾼. 참일꾼. 네, 참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예. 어쨌든 뭐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뭐 지금 사실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왜 갑자기 왔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캠페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통합선대위를 꾸려서 강북을의 일꾼으로 네, 아까 여자는 제가 말을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일꾼을 얘기하려다가 딴 생각을 잠깐 하다가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도전 자체도 조금 갑작스러웠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권유한 인물이 안진걸 소장, 유시민 작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언급이 됐어요. 네. 어떤 얘기를 하면서 조수진 변호사가 강북을에 가서 좀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언론에 지금 뭐 안진걸 소장이 나셨는데 네. 사실은 조금 그것도 좀 사실관계하고 딱 맞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여러 명이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이게 사고 지역구다라고 결정이 된 게 급박했잖아요. 네. 토요일 오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6시까지 경선할 사람 지원서를 넣어라라고 했다가 사실 제가 서류 준비를 해봤더니 저도 해봤더니 네. 한 4시간, 5시간 처음 하는 사람 그 정도 걸릴 정도의 양이에요. 아이고. 뭐 등본을 발급받고 세금 증명서를 발급받고 뭐를 받고 뭐 그러면 굉장히 서류가 많군요. 예, 근데 그게 다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깔고 나면 또 그렇죠. 깔아라 하잖아요. 뭐, 예.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붙잡고 5시간 씨름을 했거든요. 몇 시간을 씨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2시로 또 이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그 접수 못 합니다 하니까 아마 연장된 걸로 아는데 네. 그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예.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이렇게 경선 후보로 나가는 게 적절한 인물들에게 여기저기서 아마 독려를 했겠죠. 알려야 되니까요. 예. 저도 그런 전화를 여러 분들께 지금 경선 마감이 몇 시간 뒤로 갑자기 이렇게 공지가 떴는데 조병 같은 개혁적인 인물이고 인권 변호사인 사람이 노무현 재단의 이사인 사람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원을 해라. 네. 그런데 또 갑자기 지금 출마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사실 네, 현실적으로 네. 보면 제가 시사 방송도 진행하고 있었고 변호사업이라는 것이 자영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마 고려가 있었겠죠.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친분이 굉장히 짙은 안진걸 소장님이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권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서 저도 2-3시간 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유시민 작가님께 당연히 전화해서 한번 상의를 드렸어요. 네. 근데 굉장히 용기를 좀 북돋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네. 결심을 했죠. 평소에 정치에 관심은 있으셨습니까? 뭐 민변 사무총장도 하셨고 뭐 과거에
이거 보수 언론의 제목이긴 합니다만 통진당 이정희 보좌한 조수진 뭐 이렇게 강북을 예. 박용진 저격수로 발탁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프레임이 처음에 띄운 게 통진당이었고요. 그것도 예. 오보예요. 네. 왜냐하면 통진당은 2011년에 만들어졌고요. 예. 저는 민주노동당 민노당 예. 보좌관을 예. 2010년에 퇴사했습니다. 아. 통진당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고쳐달라고 해도 예. 안 고쳐줘요? 아니 그러니까 원문을 보고 쓰니까 예. 원문은 고쳐졌지만 그 다음에 안 고쳐져요. 통진당 얘기로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이게 참 악의적이네요. 민노당 공격하다가.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자체를 좀 악마화하는 측면도 있고 뭐 강제 해산도 됐습니다. 이게 옳은지에 대한 좀 평가가 좀 필요한데 네. 원래는 이제 민노당의 이제 이정희 의원 보좌관을 했었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 정치에 관심은 많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총선에 난 조변이 나갈 줄 알았다라는 얘기는 진작부터 들었었고요. 네. 지난번 총선 때 21대 때 열린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었고 네.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작년에도 또 이제 모 영입 제안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것도 또 제가 거절을 했고 아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게 제가 정치에 다른 일반 국민들도 관심 많으시지만 이제 정치가 똑바로 돼야 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나 나 같은 사람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한 사람이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하지만 내가 직업 정치인을 할 성격일까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좀 다듬고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안이 그 와중에 와서 그 기간이 단축이 갑자기 그렇게 네. 많이 된 거죠. 네. 그 이제 뭐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았고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일조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든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입장이셨는데 그래도 나 조수진이 국회에 가서 한다면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이런 역할은 좀 하고 싶다라는 계획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좀 뭐 어떤 역할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좀 스피커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언론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 언론 지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요. 네. 민주당에서 하는 정책들이 저도 당원으로 지내오면서 아니면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기 쉽게 설명되고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브리핑이 조금 더 되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사법개혁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미완으로 네. 나와 있기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기소권, 수사권, 네. 수사권의 분리 같은 경우에도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 뒤에 할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예. 보면 그래야 국민들의 불편을 빨리 좀 더 네. 줄이면서 안착화시킬 네. 수 있는데 그런 작업은 법조인인 제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사법 관련 개혁을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원래는 제가 민생 경제 쪽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약자를 위한 활동,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를 가서 취업해서 월급을 받으면 사과값 같은 거 걱정하지 않고 마트에서 사과 탁 고르고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사고 그리고 몇 년 정도 돈을 모으면 누구나 집을 사고 이런 나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려면 법이 어떻게 이분들을 좀 더 보호하고 좀 더 이제 규제를 할 곳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파 사태가 났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875원이라고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동네 마트 가보세요. 875원에 대파 한 단 살 수 있는지. 아니 그런 맛 제가 또 취재를 했다니까요. 어젯밤에. 예, 그랬더니 3,500원이에요. 한 단에. 그리고 할인 카드를 써야 2,450원입니다. 네. 예, 하나로마트, 삼송점. 디테일. 네, 확인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 민생보다는 이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살 게 너무 팍팍하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마도 더 심판론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 가운데 사실은 내 편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굉장히 무도한 맙수수색을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번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사법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대변인 노리시는군요. 아니 정말 기자님 아니 스피커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이러면 또 그거 저기 우리가 아는 거 언론에서 또
뭐 조수진 뭐 알릴레오 조수진 대변인 노리고 들어가 이런단 말이에요. 예, 아유, 저희가 이렇게 농담조차도 살벌하게 이어가야 된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지금 6,550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기자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사납게 쓰시지 말아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좀 팩트에 기반해서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친명도 비명도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맥락입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저는 개혁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우리 민주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네. 조직이 가는 것이 네. 그러면은 팀장 중심으로 뭉칩니까? 부장 중심으로 뭉칩니까? 근데 이거를 친명 비명으로 계속 프레임을 무슨 행동만 하면 또는 네. 어떤 인사가 발탁만 되면 그것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그 틀에 우겨놓고 이런 식의 분류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이제 좀 파고 파면 또 뭐 제가 뭐 어떻다라는 식의 그런 프레임을 씌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거의 그게 아마 첫 인터뷰였을 텐데 네. 경선 후보 되고 네.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비명도 친명도 아니고 민주당의 개혁을 바라는 개혁적인 인사이고 네. 공권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친민이다. 친민주당. 그렇게 친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비명, 친명이 맞아요. 아니라 우리는 친민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양문석 후보 발언이 굉장히 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재단 이사도 맡고 계시니까 어쨌든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이신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게 맥락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악의적인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아주 네. 조롱 폄하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뭐 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그거를 사실은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인가? 네. 이게 옛날에 국정원 댓글 조작에서부터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맥락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거기서부터 어떠한 잘못된 그런 2030에서의 어떤 문화도 있다고 저희가 들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는가라는 네. 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차에 양문석 후보 발언이 또 문제가 떠오른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네. 이제 그 이사장님이나 또 정부에서 직접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셨던 분들의 분노도 저는 충분히 당연하시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요. 근데 저의 생각은 네. 어쨌거나 지금 사과를 하셨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선을 통과한 네. 당원들과 국민들의 검증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어제 봉하마을도 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진보 언론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기자였기 때문에 사실 그 시절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FTA,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보 언론들이 사실 비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 그게 정책적 방향으로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친 언사를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은 해볼 수 있지만 이런 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정치인의 자세로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건 좀 삼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습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얼마든지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격한 발언들은 좀 특히 이제 정치인이 되려고 하시니까 그런 건 좀 삼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뭐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캠프도 꾸리셔야 되고 네. 또 저 과거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도 다 만나야 되고 할 텐데 통화는 해보셨습니까? 뭐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변호사 뭐
그때 경선 때 제가 지금 워낙에 너무 너무나 하루하루가 바쁘시죠? 너무나 경황이 없어가지고 네. 경선 때 전화 드린 뒤에 통화는 못했고 이제 뭐 문자나 이렇게 좀 주고받은 적이 정봉주 의원님하고는 있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제가 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평당원이고 네. 전혀 어떠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당원분들의 힘으로 네. 경선 승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등록을 향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네. 있고 캠프를 꾸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제가 사실 여기 올 때도 제가 노트북 하나 들고 제 발로 그냥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 혼자 차 타고 다니면서 예. 전화가 엄청 와요. 그렇겠죠. 예, 엄청 오고 근데 캠프를 또 사람을 찾으면서 예. 그러면서 제 공약을 짜면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계속 정리를 하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래도 선거운동을 지금 못하지만 네. 언론을 통해서라도 만나뵈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지금 한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 아이고야. 상태로 토요일부터 지금 5일째가 돼서 네.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에 공지를 한번 올릴 텐데요. 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자원봉사도 필요하고요. 네. 너무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강북구 을에 계신 당원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저희가 이제 홍보도 자원봉사를 조금 이제 부탁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로 또 뭐 조직적이라든지 뭐라든지 저희가 너무 제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행히도 오늘 딱 되니까 경선 통과하니까 제가 원래 알던 여러 뭐 보좌진이든 의원님들이든 여러분들께서 막 달려오고 계세요. 아이고, 예. 도와주시겠다고. 예, 어제 저녁에 바로 제가 아는 보좌관이 전화해서 언니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 몇 호야? 그래서 어제 바로 저희 상근으로 예. 결합을 했고요. 네. 예, 그 덕에 지금 뭐 사진이라도 몇 개 찍었습니다. 활동 사진 지금까지 없어요. 셀카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 그 친구가 예. 찍어줬고요. 예. 그래서 달려오고 있으셔서 예. 제가 또 일 하나는 척척척 잘합니다. 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내로 진용을 갖출 텐데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언니 일 좀 하는 언니인가 봐요. 그래서 언니 어디로 가면 돼? 라고 평소에 알고 지냈던 보좌관 후배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나섰다. 예. 아니 이런 정도의 씩씩함이면 네, 아주 유쾌한 정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혜택을 받은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깨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점수를 이제 득표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생각보다 너무 높게 지지를 해주셔서 이거는 제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지지나 응원이나 뭐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런 부분이라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고 더 낮아져야겠다. 그리고 이제 강북구 을 그 당원분들께서 50% 넘게 이제 지지해 주신 거에 상당히 진짜 감동을 받았고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아픈 거예요. 박용진 의원을 그렇게 지지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살려가지고 통합하고 진짜 으쌰으쌰하는 보기 좋은 모습, 유쾌한 모습 말씀하신 대로 보여드려서 감동 스토리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잠을 안 자거나 해도 전혀 힘들지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강북구 을에 또 저희 당원 아니신 분들 중에는 약간 섭섭하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지금 막 전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데 강북구에 갑자기 저렇게 도전장을 냈는데 갑자기 후보가 됐네? 저 사람은 뭐야? 우리 좀 별로 안 친한 사람 이렇게 보내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만나 뵙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뵈면서 좀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좀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눈부셔님께서 강북을 주민입니다. 조수진 후보님 우리 마을로 오셔서 참 기쁩니다. 많은 좋은 활동 많이 해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에스피올르님은 오셔서 멋진 의정 활동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 말씀. 뭐 강북 부인들께서 저희 방송 함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조만간 또 저희가 또 찾아뵙고 말씀을 또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